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테헤란 집무실에서 미국, 이스라엘 합동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즉시 보복했는데 그 보복의 선봉에 선 것이 바로 샤헤드 드론이었습니다. 두바이, 바레인, 도하, 이라크 미군 기지까지 이 싸구려 드론들이 중동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값도 안 되는 드론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공망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시대가 온 겁니다. 명품 한 개짜리 창고를 지키는데 상대방은 다이소 물건을 트럭째 들이붓는 격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싸구려 전술을 미국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샤헤드 드론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론이 뭐가 대단해 라고요. 그런데 이 드론이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고 우크라이나 도시들은 이 드론 때문에 밤마다 공습 사이렌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고 단순한 무기가 현대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됐는지 그 구조와 논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전쟁 무기라고 하면 최첨단 기술, 엄청난 가격, 정밀한 유도 장치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샤헤드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비싸지 않고 정교하지 않으며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순함이 무서운 무기가 되는 역설, 이게 오늘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샤헤드 드론의 구조부터 이해해봐야 합니다. 이 드론은 이란이 개발한 일회용 자폭 드론인데 쉽게 말하면 조종사가 없는 일회용 폭탄 비행기라고 보면 됩니다. 길이가 약 3.5m, 날개폭이 약 2.5m 정도이고 목재와 합성 소재 그리고 폼 같은 값싼 재료들로 만들어집니다. 엔진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소형 피스톤 엔진을 개조한 수준인데 그걸로 시속 약 180km 속도로 날아갑니다. 앞부분에는 30kg에서 50kg 수준의 폭약이 들어있고 GPS로 목적지 좌표만 입력해두면 알아서 날아가 충돌하면서 폭발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드론은 비싼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달린 고급 승용차가 아닙니다. 목적지만 찍어두면 달려가는 아주 단순한 일회용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그것도 한번 도착하면 그냥 부서지도록 설계된 완전한 소모품이죠. 고급 기술이 필요 없고 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만들고 날리고 끝입니다. 이 구조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낮은 단가입니다. 샤헤드 한 대의 가격은 대략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로 치면 대략 2,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싼 건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을 위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방공 시스템에서 드론을 요격할 때 쓰는 미사일 한 발은 최소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짜리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은 약 400만 달러, 한화 약 50억 원 수준입니다. 즉 5만 달러짜리 드론을 잡으려고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율로 보면 8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야구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투수 한 명이 야구공 100개를 한꺼번에 던지는데 타자는 방망이 하나로 혼자 다 쳐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몇 개는 맞출 수 있겠지만 100개를 전부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망이는 매번 칠 때마다 수억짜리 명품 배트를 써야 하고 공 하나는 단돈 500원짜리입니다. 이것이 샤헤드가 만들어낸 비용 비대칭의 구조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계속 쏘면 되고 막는 쪽은 막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죠. 이 논리를 좀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집 주변에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 잡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수백 마리가 떼지어 날아들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 스프레이 가격이 모기 한 마리 잡는 것보다 훨씬 비싸집니다. 샤헤드를 수십에서 수백 대 동시에 날리는 전술이 바로 이 모기떼의 전략과 같습니다. 방어하는 쪽의 자원을 소진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게 실제로 통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드론에는 재미있는 별명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잉 모페드, 즉 날아다니는 소형 오토바이이고 다른 하나는 비행 잔디깎기입니다. 이 별명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데 실제 엔진 소음이 워낙 독특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하늘에서 이 드론이 날아오는 소리는 마치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한꺼번에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폭발 이전에 이미 그 소음만으로도 공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음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설계된 심리전의 일부입니다. 드론이 날아오는 방향을 모르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십 분 동안 그 소음을 듣는다는 건 공습보다 더 긴 공포의 시간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집 옆 공사장에서 밤새 굉음이 들려오는 상황인데 그 공사 장비가 사실은 당신의 집을 향해 날아오는 무기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심리적 소모전도 샤헤드 전술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샤헤드 드론을 대규모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전투 병력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도시의 기반 시설을 반복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발전소, 변전소, 수도 시설, 연료창고 같은 곳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전략입니다. 고급 정밀 미사일은 비싸고 수량이 제한적이니까 핵심 군사 목표에만 씁니다. 반면 샤헤드는 싸고 많으니까 계속 뿌려서 적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이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드론들이 보통 수십 대씩 파도처럼 밀려오는 형태로 날아오는데 요격 잔해까지 떨어져 민간 피해를 키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F-16과 패트리어트로 막고 있지만 매번 수십억 원어치 미사일을 소모하면서 방어 자원이 서서히 달아가고 있죠. 이것이 샤헤드의 진짜 힘입니다. 한 번에 결정타를 날리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모전을 통해 상대를 천천히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 정답을 완벽하게 아는 학생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조건 찍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답을 아는 학생이 더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지만 찍기 학생이 문제지를 100장 들고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몇 개는 반드시 맞을 테고 채점하는 선생님은 100장을 다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샤헤드가 바로 찍기 전략으로 작동합니다. 정밀함 대신 수량으로 밀어붙이고 방어하는 쪽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중동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대규모 합동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테헤란 집무실에서 사망했고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포함한 핵심 군사지휘부 수십 명이 함께 제거됐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는데 그 보복의 주력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샤헤드 드론이었습니다. 이라크 에르빌 미군 기지, 이스라엘 하이파 IDF 기지, 두바이 항만, 도하, 바레인까지 드론과 미사일이 쏟아졌고 중동 전역의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도미노 효과입니다. 싸게 많이 광범위하게라는 전술이 지역 전체를 흔들어 놓은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드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기 샤헤드는 GPS 좌표만 입력하면 단순한 방식이었는데 최근 보고들에 따르면 실시간 영상 전송과 영상 기반 표적 인식 기능을 갖춘 개량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날아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목표물을 스스로 확인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수백만 원짜리 고급 기기만이 주목받았지만 정작 세상을 바꾼 건 $100짜리 보급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기능이 완벽하지 않아도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수십억 명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죠. 샤헤드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집 드론, 즉 스웜 드론이라는 개념도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서로 통신하면서 협력해 표적을 공략하는 방식인데 러시아는 이미 미끼 드론과 실제 공격 드론을 섞어서 방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술을 테스트 중입니다. AI가 서로 통신하며 요격 위치를 노출시킨 뒤 다른 드론이 급강화 공격을 하는 방식이죠. 새총으로 돌 하나 던지는 것과 수백 개의 작은 로봇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떼지어 달려오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과거의 새총에서 스마트 스웜으로 바뀌는 중이고 그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이 싸구려 드론 전략을 쓰는 쪽은 이란과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결국 비슷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루카스 AUCAS라는 이름의 일회용 공격 드론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본질은 샤헤드의 미국판 복제폴에 가깝습니다. 가격은 대략 35,000달러,
국산 중형차 한 대 값 수준이고 길이 3m 안팎의 삼각형 날개에 뒤쪽 프로펠러를 단 구조, 작은 피스톤 엔진으로 몇 시간씩 떠다니는 방식도 거의 같습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싸구려 중국산 스마트폰을 보다가 결국 미국 회사도 우리도 저가형 라인 하나 깔자 하고 만든 제품이 루카스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비싼 플래그십만 만든다고 했지만 시장이 값싼 폰으로 돌아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듯이요. 전쟁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싸구려 드론으로 판을 뒤집자 미국도 똑같이 값싼 탄환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물론 둘 사이에는 차이도 있습니다. 샤헤드는 좌표만 찍고 날려보내는 종이 시험지에 가까운 반면 루카스는 카메라와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 목표를 스스로 찾아가는 보급형 스마트폰에 더 가깝습니다. 상황에 따라 탄두 대신 정찰 카메라나 전파 교란 장비를 달 수 있는 모듈 구조 덕분에 한번 쓰고 끝인 폭탄이 아니라 센서, 제머, 통신 중계 역할까지 겸할 수 있죠. 같은 싸구려 라인업 안에서도 미국 쪽은 다기능, 이란 쪽은 단일 기능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이 루카스 드론은 이란을 향한 에픽 퓨리 작전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이 수년간 자랑해온 샤헤드 계열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데 샤헤드를 본떠 만든 미국 드론이 선봉에 선 셈입니다. 이 장면은 한 가지를 상징합니다. 이제 싸구려 드론은 특정 진영의 특징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가 채택하는 새로운 표준 무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얼마나 기술적으로 앞서 있느냐의 싸움만이 전부가 아닌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값싼 무기를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십 배 비싼 방어 체계를 압박할 수 있다는 현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샤헤드와 루카스를 통해 동시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경제학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샤헤드와 루카스 드론은 기술 혁신의 상징이라기보다 전략 사고의 변화 그 자체입니다. 비싼 것보다 많은 것이 이기는 상황을 설계하는 쪽이 우위를 점하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26년의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 싸구려 드론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한 국기 아래에서 날아다닌다면 전쟁의 규칙은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다시 쓰이게 될 겁니다.